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인천 상륙 작전 당시에 무고하게 희생된 주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위령비가 월미도에 세워졌는데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그 미군에 의한 희생이라는 점이 명시가 됐다고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일 얼미공원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그 정근식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얼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령비 개막식을 가졌는데요. 네. 이 유령비는 제1기 진실 화해의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이 권고 사항을 반영해 인천시가 2천만 원을 들여서 제작했습니다. 이번 유령비는 그 피해 주민들이 미군의 폭격에 의해 희생됐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예. 유령비에는요, 1950년 그 한국전쟁 인천 상륙 작전 당시 유엔군 소속 미군의 폭격으로 얼미도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원주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진실 화해를 위한 이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건립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인천시는 애초 이 한국 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100여 명의 월미도 민간 희생자들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해자 미군을 뺀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가해 주체인 미군을 유령비에 적시해야 한다는 시민 단체들의 반발 여론을 수용해서 이 문구를 정했다고 합니다. 네. 월미도 위령비에 미군을 명시하는 것을 놓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좀 뭐랄까요, 좀 구체화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유령비를 세우는 것보다 유령비에 들어갈 문구를 놓고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군에 의한 희생이라는 점을 놓고 이 많은 의견이 제시됐었습니다. 얼미도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미군이 이 민간인 희생을 충분히 예상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없이 작전을 수행해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부분을 놓고 이 진보와 보수 쪽 의견이 상충됐었습니다. 네. 결국 인천시가 유령비의 가해 주체를 미군으로 명시했는데요. 이렇게 미군을 가해자로 한 이 유령비는 이 얼미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이상 이 논란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군 폭격 사실을 그 유령비에 적시한 사례를 보면요. 경북 예천 산성동 그리고 경북 포항에요. 한국 전쟁 중 미군의 오폭 또 한국 전쟁 그 미군 폭격 사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부분들을 그 문구에 유령비 문구에 넣은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유령비 건립은 이 한국 전쟁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도요. 우리 모두가 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위령비 건립은 참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71년 만인데요. 그동안 참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 좀 국장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동안에도 몇 번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7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한국 전쟁의 판도를 바꾼 1950년 9월 인천 상륙 작전이 실행됐는데요. 요 닷새 전인 1950년 9월 10일 미군은 사전 정비 작업을 위해 이 상륙지인 얼미도 일대에 네이팜탄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 주민 100여 명이 희생됐고요. 마을과 숲이 안전히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 월미도가 이 군사 기지화되면서요. 살아남은 주민들은 이 고향도 뺏기고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는데요. 71년이 흐른 지금까지 뭐 이렇다 할 보상이나 후속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 지난 2일 얼미도 현장에 그 유령비가 세워졌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아쉬움을 달래고 있는데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이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화해와 보상 대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요. 또 인천에서는 월미도 포격 사건 말고도 또 풀어야 할 과거사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하는데 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문제가 뭐, 6.25 한국전쟁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 때문에요.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수한 인천 지역 사건만 70건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들 가운데 50건이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었고요. 예. 지역별로 보면요. 강화 지역이 5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사건은 30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역별로는 강화군 지역으로 다 강화군으로 다 대부분이 몰려 있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강화군이 아무래도 이제 북가 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인접해 있다 이런 보니까. 희생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이 한국 전쟁 때 일어난 이 강화 지역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일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상당수 규명됐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피해자 유가족들이 추가로 진실 규명을 신청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민간인 학살 사건은 이 이념 프레임 이 빨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씌워지면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 피해자라고 차마 말하지 못한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리고 접수된 사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사건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좀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 실미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미도. 이 사건은 다들 아시겠지만요. 1971년 8월 23일 실미도 부대 훈련병 24명이 실미도에서 인천을 거쳐 서울로 진입하면서 경찰 2명과 민간인 6명이 숨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미도 부대원 20명도 이제 이 당시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예. 이 실미도 사건을 보면 참 이게 역사에 우리 아픈 이 과거사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1968년 1월 21일 이 북측 공작원 31명이 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창설한 게 이 실미도 이 특수부대였는데요. 예.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훈련병들이 실미도에서 감금을 당하거나 이 가혹 행위를 겪는 등 인권 침해가 일어났고 당시 정부가 사건 진상을 왜곡하고 축소했다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당시 생존 부대원 4명의 사형 집행 후 이 안배장 의혹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과거에 이렇게 좀 왜곡된 사실들을 정확히 밝혀내는 것이 그게 이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했고요. 자.